표본 공간을 축소해서 사건 하나가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된다 요거였어.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난 전제 조건 하에 사건 B가 일어났을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라는 전체 중에서 B가 일어났을 확률 해서 A분의 A 교집합 B로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과 그 다음에 그냥 확률 문제를 구분하는 방법. 요거 구분하는 방법은 뭐였다? 조건부 확률은 그냥 확률부터 할게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라는 말이 나와요. 했을 때 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주로. 그래서 시행이 전체 그리고 사건 A 그것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비율을 구하는 거고 그다음 조건부 확률은 시행은 이미 했어. 시행의 결과 사건 A가 일어났어. 오케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도 일어났을 확률인 거죠. 그래서 뭐뭐 했을 때 앞에가 사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이제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해볼 거예요.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 되게 쉬운데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내용은 단순한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개념 같이 한번 봅시다. 확률의 곱셈 정리.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시작할게요. P, B박 A라는 것은 PA분의 PA 교집합 B야. 맞지? 근데 여기서 주인공을 좀 바꿔보자. 얘는 요게 주인공이었잖아. 이번에는 교집합을 주인공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PA 교집합 B. 그러니까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것은 PA 곱하기 P, B바 A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은 뭐다? 일단 A가 일어났어. 오케이? 일어나고 A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그 상황에서 뭐도 B도 일어났다. 요거죠. 그래서 PA랑 PB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PA랑 PB A를 곱해야 옳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곱해도 상관없는 거를 해왔는데 자, 이것의 의미를 사실 너네는 이미 알고 있었어.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했거든. 고1 때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꽝이 7개 그 다음에 당첨이 3개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근데 현진이 다음에 승희 다음에 내가 할 거야. 내가 뽑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현진이와 승희와 내가 모두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아마 직감적으로 알걸? 일단 현진이가 뽑힐 확률은 얼마야? 물론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오케이? 이런 전제를 깔게요. 그럼 현진이가 당첨될 확률 10분의 3이에요. 그러면 현진이가 하나 뽑았으니까 전체적으로도 하나 줄었고 그 다음에 당첨 제비도 하나 줄었지. 그래서 승희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야. 그 다음 내가 당첨될 확률은 8분의 1로 되겠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 현진이가 당첨이 됐어. 그럼 이 9분의 2라는 것은
사실은 현진이가 당첨됐으니까 이렇게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현진이가 당첨됐을 때 승희도 당첨됐을 확률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요거는 현진이도 승희도 당첨됐을 때 내가 당첨됐을 확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예요. 절대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확률의 곱셈 정리를 씁니다. 그래서 PA 교집합 P는 일단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바 A.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도 일어났을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 P, A바 B도 P, B분의 P, A 교집합 B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P, A 교집합 B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P, B 곱하기 P, B바, 아니, A바 B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요거 양변에 곱해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뭐야? A와 B가 동시에, 그러니까 모두 일어날 확률은 B를 일단 일어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A도 일어났을 확률을 곱하면 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뭐만 바꿨어? 순서만 바꾼 거야. 하지만 결과는 똑같지? 그지?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와 관련 없이 일단 모두 일어날 확률은 똑같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풀던 거를 뭐 한 거야? 조금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본 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을 사용하셔서 정리하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문제 풀면서 쌤이 틈틈이 개념 정리 한 번씩 더 해줄게요. 자, 페이지 105쪽이야. 105쪽. 자, 흰 공 6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냈대. 이거 조건부 확률 아니야. 시행이야. 그치? 그랬을 때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A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처음에 꺼낸 거. 그리고 두 번째 꺼낸 거. 2번 꺼낸다고 했으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첫 번째 꺼낸 것도 흰공, 두 번째 꺼낸 것도 흰공이어야 돼요. 첫 번째 꺼낸 게 흰공일 확률은 10분의 4고요. 꺼낸 공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꺼낸 공은 9분의 3일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요게 정답이야. 맞죠?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답이 되니까 15분의 2가 일단 답이거든? 우리 방금 했던 요 내용 없이도 풀 수 있잖아. 그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사건을, 첫 번째 흰공이 나오는 사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흰공이 나오는 사건. 첫 번째랑 관련 없이 일단 두 번째 흰공이 나온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첫 번째에도 흰공, 두 번째에도 흰공이니까 교집합 구하는 거고, 이거는 그럼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흰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왜냐면 앞에 게 일어나지 않고선 뒤에 거 생각하기 힘들어. 꺼낸 건 다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 두 번째 것도 흰공이 나왔을 확률. 이게 사실은 10분의 4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 꺼낸 걸 반영한 거죠. 그랬을 때 9분의 3. 오케이? 그때 흰공이 일어났을 확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똑같이 15분의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일단 간단한 예시고 조금 이따가 보면 조금 더 복잡한 것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게 그 빡센 거네.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우리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봐봐. 앞에 거 가지고 하자. 자, 방금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다 필요 없고 사건 B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사건을 구하고 싶어. 그럴 확률은 어떻게 구하지?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첫 번째가 없이는 구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에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에도 흰 공이 나왔을 사건과 그 다음에 첫 번째 흰 공이 안 나왔어. 검은 공이 나온 거지. 그랬을 때 그 경우에 흰 공이 나왔을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사건 A와 사건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B는 뭐야? 여기가 A 교집합 B야. 맞지? A 교집합 B라는 부분과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부분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얘를 한 방에 구할 수 없어서 두 개로 쪼개서 구하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거는 생각하기 쉽지 않아. 앞에 게 뭔지 알아야 구하지. 그치?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푼 겁니다. 첫 번째 흰 공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뭐예요? 검은 공이 나왔을 때. 오케이? 첫 번째 흰 공 나왔을 때 두 번째 흰 공 나올 확률과 첫 번째 검은 공 나오고 두 번째는 흰 공 나왔을 확률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PA 교집합 B는 이거야. 곱셈 정리를 이용해 계산하면 PA가 일단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또 B가 일어났을 확률과 그 다음에 PA 여집합 검은 공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거에서 흰 공 나왔을 확률. 요거를 더해줘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PA는 뭐냐? PA는 10분의 4였어. 그리고 그때 9분의 3이고요. 검은 공 나올 확률, 첫 번째 검은 공 나오는 거 10분의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두 번째 거에서 흰 공 나오려면 전체 공은 하나 줄었는데 흰 공은 안 줄었어. 그래서 9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90분의 4, 3, 12 플러스 6, 4, 24. 그래서 90분의 36이니까 6으로 약분하면 그러면 15분의 6 해서 또 뭐 되냐? 3으로 한 번 더 약분하면 5분의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언제 쓰냐면 이제 두 사건이 있는데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 사건은 뭐겠어? 먼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일어나는 거는 후행 사건. 나중에 일어나는 게 후행 사건이겠죠? 만약에 지금 이 위에 거에서 그냥 PA를 구하고 싶다. 첫 번째에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그냥 10분의 4야. 맞지? 10분의 4야. 상관이 없다고. 맞죠? 왜냐면 뒤에 뭐가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쉬워. 그냥 구하면 돼. 그치? 근데 후행 사건을 구할 때 PB라는 것은 앞에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게 일어나고 뒤에 게 일어나는 확률과 앞에 게 안 일어나고 뒤에 게 일어나는 확률의 합으로 경우를 나눠서 구한다.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 뒷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뒤로 가볼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 지금 여기 써있지. 이 P2는 뭐예요? A가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고 E가 일어나는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E라는 집합이 있을 때, 뭐,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음, A가 뿅 하고, 이쪽 부분은 A, 오른쪽 부분은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E는 어떻게 될 거야? E와 A의 교집합 부분과 E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부분을 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한 번에 풀 수 없으면 나눠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라고 한다. 자, 그러면 비가 내리는 사건과 공연의 매진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겠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내린다. 공연이 매진된다, 안 된다. 이런 거니까. 자, 그럼 사건 A를 비가 내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건 B를 공연이 매진된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그럼 비가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연이 매진된 거니까 요건 뭐야? 조건부 확률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B가 A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연이 매진된 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얘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공연이 매진된 거죠. 그죠? 요게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래. 자, B가 내릴 확률이야. P, A가 40%야. 가 5분의 2라는 소리죠? 이랬을 때 공연이 매진된 확률을 구하시오. P, B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한 번에 구할 수 없지. B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P, A, B가 내리고 공연도 매진되고 이거랑 B가 안 내리고 공연도 매진되고 이런 거. 오케이? 자, 그럼 얘는 PA 곱하기 P, B바 A와 곱셈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PA의 여집합 곱하기 P, 뭐예요? B바 A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A는 5분의 2고, B바 A는 2분의 1이야. 그 다음 여집합은 5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B바 A의 여집합은 3분의 2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5분의 1, 그다음 요건 5분의 2, 정답은 5분의 3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한번 너희들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밑에 거 하나 풀어봅시다. 요거 139번 한번 풀어볼게요. 아우, 힘드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할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워.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과 곱셈 정리를 섞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쓰는 건데 그거 자체가 조금 구분이 안 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 보면 조건부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일부분,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구할 때 곱셈 정리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대요. 네,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다. 그 상자에서 2개 한꺼번에 꺼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어. 오케이? 그랬을 때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결론을 생각해보자. 일어난 결론은 흰 공 1개와 그 다음 검은 공 1개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 결론은요. 상자 A를 뽑아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상자 B를 뽑아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나왔을 수도 있어. 맞지? 일단 이런 생각을 좀 문제를 읽으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이거든? 근데 그 전에 뭐뭐 때를 생각해보니까 요게 바로 뭐야? 이거 사건이야. 사건이 나왔을 때 사건이 일어난 거야. 맞지? 자, 그럼 시행을 구분해보자. 시행은 A, B 중 택 1하고, 오케이? 택 1을 한 다음에 공
두 개를 꺼낸다. 이게 시행이야. 그러면 결론이 몇 개가 나오냐면 사건이 하나는 뭐야?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온 사건이 있고 그리고 상자 A에서 나오는 사건이 있는 거야. 오케이? 요 사건을 내가 A라고 하고요. 요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헷갈리면 CD, EF라고 해볼까? 요거 사건 E라고 하고 얘를 사건 F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고 쳤을 때 알고 보니 상자 A에서 나온 공이었을 확률 이런 거니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냥 공 두 개를 꺼냈을 때 그 공이 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을 확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때는 사건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 2가 일어났을 때 F도 일어났을 확률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P 2분의 P F 교집합 2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온 사건 2는 어떤 상자에서 골랐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상자 A에서 A를 골라서 뭐예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수도 있어. 상자 A를 골랐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수도 있어. 요런 사건 하나랑 그 다음에 상자 B를 골라서 거기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거를 더해야 전체적으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확률이 되겠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거를 확률로 표시하면 요 F랑 E라는 기호로 표시하면 상자 A를 고르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온 것과 그 다음 상자 B를 고르는 거는 F의 여집합이겠지. A 빼곤 다 B니까. 그래서 E. 그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구해봅시다. 자, 상자 A를 고르는 확률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그랬을 때 상자 A에는 지금 흰 공 두 개, 검은 공 네 개 있었어. 그러니까 전체 6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 뽑을 확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 공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지금 상자 B에는 흰 공 셋, 검은 공 두 개 있었어. 그러니까 5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흰 공 세 개 중에서 한 개, 검은 공 두 개 중에서 한 개. 이렇게 먹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분의 1 하고 6시 2는 15, 2 곱하기 4 해주고 2분의 1, 10분의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 약분 한번 해주고 2 약분 한번 하고 그럼 15분의 4랑 10분의 3 계산하면 되니까 뭘로 할까? 30분의 8 플러스 9 30분의 17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일단 이 문제는 큰 틀은 뭐였어? 조건부 확률이었어. 맞지? 뭐뭐 했을 때 뭐뭐 했을 확률. 그치? 일단 조건부 확률이었어. 이걸 구하는 거였어. 그런데 이 P2를 구할 때 뭐가 필요했어요? 곱셈 정리로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문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구한 거 고작 P2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P2는 지금 방금 30분의 17이라고 구한 거예요. 30분의 17이라고 구한 거고 F 교집합 2는 요거죠. 요 왼쪽에 있는 거. 오케이? 요거니까 1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17분의 8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어렵죠? 요거 어려워. 어려운 문제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이 문제를 풀 때 팁은요. 첫 번째, 조건부 확률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한글로 한번 써봐. 한글로 써본다. 이렇게. 지금 요것처럼. 상자 A를 뽑았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상자 B를 뽑았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런 다음에 확률을 구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막 돼 있는 것보다
요 한글로 보고 바로 풀어내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적어두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141번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은 13분의 8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서 시행은 두 가지를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그럼 주머니 A에서 구슬을 꺼낼 거고, 그 다음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B에서 구슬을 꺼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하려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꺼냈어. 구슬을. 그러니까 결국은 구슬을 꺼내게 되잖아. 주사위에서 시작해서 구슬로 끝나. 근데 노란 구슬이었을 때 이 구슬이 주머니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노란 구슬이 나왔을 때 그 노란 구슬이 주머니 A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요거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노란 구슬이라는 것은 주머니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주머니 B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모를 구할 때 주머니 A를 선택해서 노란 구슬이 나왔을 확률과 주머니 B를 선택해서 노란 구슬이 나왔을 확률을 더해준 게 분모가 될 거고, 그 중에 주머니 A에서 노란 구슬을 선택했을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주머니 A가 선택이 되려면 주사위에서 4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4고요. 그리고 주머니 A에는 총 5개 중에 노란 구슬 2개밖에 없어요. 5분의 2가 될 거고, 그다음 주머니 B는 6분의 2의 확률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머니 B에는 노란 거 3개, 파란 거 3개 있으니까 얘네는 그러면 다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맞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그거 분의 6분의 4 곱하기 5분의 2니까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된다? 18분의 3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가야 할 텐데. 이게 조건부 확률의 보스몹이야. 얘가 제일 어려워. 이해 가면 손, 안 가면 발. 카톡에 적어줘요. 손, 오케이. 승희는? 오케이, 좋았어. 완벽해.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독립 갑시다. 조건부 확률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건의 독립과 종속. 우리 아까 제비뽑기 할 때 어땠냐면, 앞에서 현진이가 당첨이 안 되니 안 되니 요게 내가 당첨이 되고 안 되고에 영향을 좀 미쳤어. 그러니까 자, 아까 그 제비뽑기 다시 가져올게요. 제비뽑기가 꽝이 7개. 그 다음에 당첨이 3개 있어. 3개가 있고 현진이가 뽑고 그 다음 승희가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쌤이 뽑을 거야. 이렇게 뽑을 건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제비를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 사건이 있고, 그다음 다시 넣는 시행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넣지 않을 때는 셋 다 당첨될 확률이 현진이가 당첨이 되는 게 10분의 3, 그다음 승희가 당첨되는 거 9분의 2, 그다음 쌤이 당첨되는 거 8분의 1. 확률이 점점 줄어들지. 그런데 다시 넣을 때는 현진이가 일단 10분의 3이야. 현진이 변화가 없어. 그런데 이걸 다시 넣었잖아? 그러면 원래 개수도 10개 그대로고 당첨 제비도 계속 3개죠? 그죠? 그래서 셋 다 당첨될 확률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앞에 일어나는 사건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죠? 앞에서 현진이가 만약에 꽝을 뽑으면 승희가 당첨될 확률은 더 올라가. 오케이? 영향을 받아요. 다음 승희가 앞에서 뭘 뽑느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넣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진이가 앞에서 뭘 뽑던 승희가 당첨이 될 확률은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요것도 영향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향이 없어. 앞의 사건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를 얘네들 독립. 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서로 독립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이 경우는 이제 독립의 반대말이 뭐야? 종속이죠, 그죠? 그래서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예시가 있어요. 그럼 독립은 다시 말하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 말은 이런 거야. A가 일어나건 말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다? 확률은 같다. 이런 의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뭐로 같다?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항상 같다. 요게 이제 독립의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것만 좀 둘이 같다를 한번 해보면 얘는 분수를 바꿔볼게. A 교집합 B 나누기 PA죠. 얘랑 P, B랑 같다 하니까 A와 B가 독립이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와 같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오케이? PIC 간격이 좁아. PA 곱하기 PB와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거예요. 요게 독립일 조건이자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이 아닌 경우를 종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놈이 될 조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방금 했던 것처럼,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P, A 교집합 P가 P, A 곱하기 P, B와 같다. 요거야. 오케이?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야. 독립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 쓰셔야 되고요. 아, 이게 보이면 아, 독립이구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앞에서 곱셈 정리할 때는 PA 곱하기 P, B가 A였잖아. 그치? A, B, A 요 순서였잖아. 자, 그런데 얘가 P, B로 바뀌었어. 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으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 요거예요. 여기 다시 넣을 때 확률들처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조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PA랑 PB가 모두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음수이면 독립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지. 그지? 그래서 필요가 없고 일단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충학습 볼게요. 어, 지금 독립은 내용이 되게 간단하거든? 그래서 이게 끝이야.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뭐도 독립이냐면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A, B가 독립이면 일단 PA 교집합 B가 뭐다?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또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그래도 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적어두시고요. 자, 요 1번 A 여집합이랑 B가 왜 독립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P, A 여집합, 교집합 B는 P, A 빼기 B야. 그러면 아니지, B 빼기 A지. B 빼기 A예요. 그럼 얘는 P, B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 A 교집합 B를 뺐다고 볼 수 있는데 A, B가 이미 독립인 거니까 여기서 얘는
교집합 대신에 곱하기로 쓸 수 있어요.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네, 그래서 PB로 묶어주면 1-PA거든. 1-PA는 A 여집합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가 두 개 따로따로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면서 너희들이 노트에다가 한 번씩 적어보세요. 이거 어떤 거 잘 나오냐면 네모 박스 채우는 거. 오케이? 네모 박스 요런 데 막 채우는 거. 요런 거 잘 나와. 알겠지?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이따 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갑시다. 116조.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판정. 자, 정말 독립이 확실하지 않은데 헷갈린다. 그럼 무조건 이거야.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인지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까 제비뽑기 할 때 다시 넣지 않는 것처럼 그냥 뭐지? 딱 봐도 영향이 없는 거다. 이러면 그냥 독립이라고 해도 되지. 그런데 애매모호하면은 이걸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 그럼 주사위 사건은 지금 1, 3, 5, 5. 그 다음 사건 B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네요. 그럼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C는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거래요. 자, 보기 중에서 서로 독립인 사건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그럼 A랑 B가 독립이니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A 교집합 B랑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랑 같은지 한번 물어보자. 자, A 교집합 B는 뭐야? 얘랑 교집합 1, 3이죠? 그럼 6분의 2가 확률이 될 거고 PA는 2분의 1, PB도 2분의 1, 6분의 3이니까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종속이다. 오케이? 종속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A와 C는 A 교집합 C랑 그 다음 PA 곱하기 PC를 비교해 볼 거야. A 교집합 C는 지금 A랑 C랑은 5 하나 겹칩니다. 5. 그죠? 그래서 A 교집합 C는 6분의 1의 확률을 갖고요. PA는 2분의 1, PC는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둘이 같네요. 그죠? 얘는 독립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다음 B와 C. B 교집합 C는 C랑 PB랑 PC 이렇게 곱한 거 한번 볼 건데, 자, 요거는 B랑 C랑 교집합 한번 보자. B랑 C랑은 2 하나 겹칩니다. 2. 그죠? 얘도 6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1, PC는 3분의 1. 곱하면 같아.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B랑 C도 독립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쉽지? 괜찮지? 조건부 확률보다 조금 더 많이 쉬울 거예요. 자, 확률의 계산. 자, 독립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쓰는 거야?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써보고요. 만약에 뭐 PA가 B가 라는 게 문제 나온다. 그럼 이거는 바로 PA라고 바꿔주세요. 오케이? B가 A가 나왔다. 그럼 A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일단 얘는 그냥 PB라고 써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에는 그게 없기는 하지만 일단 나오면 고쳐주세요. 자, A랑 B가 서로 독립이고 라고 했으니까 일단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라고 적어놓고 언제 써먹을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얘는 PA 교집합 B인데 PB 빼기 A죠? 얘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합집합의 여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6분의 1이니까 합집합은 6분의 5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B 빼기 A가 2분의 1이래요. 그다음 합집합은 6분의 5래요.
그럼 PA는 A 합집합 B에서 B 빼기 A를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6분의 5에서 2분의 1, 6분의 3 뺀 거니까 3분의 1 될 겁니다. 요거 전체가 3분의 1이에요. 맞죠? 이때 PB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너무 어렵게 푸나? 여기를 x라고 하면 x 3분의 1 빼기 x가 될 거고 에? 이런 문제가 아닌데 잠깐만 뭐지? 왜 꼬였지? 어? 아, 그렇지. 오케이. 미안해. 합집합 공식을 이용할게요.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잖아요? 뻘소리를 하고 있었네? 합집합 알아요? PA 알아요. 그죠? 교집합은 B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PA가 3분의 1이니까 이거 3분의 1 PB란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요거 쓰면 합집합이 얼마? 6분의 5, 그다음 PA가 3분의 1 플러스 PB 마이너스 교집합 3분의 1 PB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럼 6분의 1을 저쪽으로 빼면 6분의 3은 3분의 2 곱하기 PB예요. 그럼 PB는 6분의 3, 2분의 1이랑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요. 4분의 3이 정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립사건 이용해서 계속 확률의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랑 을이 어떤 시험에 합격한 확률이 각각 4분의 3, 3분의 1이래요. 다음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거는 각각 확률이 나온 거니까 독립이란 얘기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각각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갑을 모두 합격할 확률은 갑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을도 합격하니까 하는 거니까 둘이 곱해서 4분의 1이야. 만약에 사건 A를 갑이 합격하는 거라고 해보자. 그리고 B를 을이 합격하는 거라고 해보면 1번은 P, A 교집합 B죠. 근데 이거 독립사건이니까 그냥 PA랑 PB를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나올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할 확률이에요. 갑은 합격. 그럼 PA 그리고 을은 불합격. B 여집합, 교집합 해주면 되니까 이것도 독립이지. 얘네 둘도 PA 곱하기 P, B의 여집합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정답은 2분의 1이고요. 세 번째,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은 그냥 갑만 합격하고 을만 합격하는 경우를 더해도 되고 전체에서 둘 다 불합격 했을 때를 빼도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1 빼기 P, A의 여집합 곱하기 P, B의 여집합. 합집합을 굳이 구할 필요 없어. 등호간 써가지고 1 빼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 됩니다. 괜찮죠? 이해가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독립을 마무리했고요. 독립 시행은 조금만 해볼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독립 시행 조금만 해보자. 개념만 좀 할게요. 개념하고 9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독립 시행은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너무너무 헷갈릴 거예요. 자, 주사위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것들은 주사위 던지는 거는 주사위 첫 번째 던질 거랑 두 번째 던질 거랑 영향이 있어 없어?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영향이 없죠. 뭐 한 번 던졌다고 주사위가 깨져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한 번 던지면 그 다음에 1의 눈이 못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지. 그치? 자, 영향이 없는 동일한 시행을 계속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아니면 제비뽑기를 했는데 다시 넣거나, 오케이?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를 독립시행을 합니다. 오케이? 한 사건을 반복하는데 서로 독립인 경우, 이런 경우를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자,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r번 일어난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동전을 3개 던져서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앞면, 뒷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 뒷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동전 3개가. 오케이? 동전 1번, 동전 2번, 동전 3번이. 그치?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앞면 나온 거 하나, 뒷면 나온 거 2개. 이럴 수 있고요. 또 앞면 나온 거 하나, 뒷면 나온 거 2개. 요거. 그 다음에 뒷면 나온 거 2개. 그 다음에 앞면 나온 거 하나. 요걸 다 뭐 하는 거야? 원래 다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앞면 나온 확률 1번, 뒷면 나온 확률 2번.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자, 각각의 경우에서, 요 경우에서 확률은 다 똑같아. 이거 다 똑같은 거지. 근데 똑같은 게 몇 번 있어서, 3번 있어서 곱하기 한 거지. 그럼 저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어떻게 나온 거냐면, 동그라미 앞면 1번과 뒷면 2번을 뭐 한 거예요?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중에 앞면이 몇 번째에 나올지를 고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3C1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번 중에서 몇 번째 거에 앞면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곱하기 앞면이 1번 나올 확률과 그 다음에 뒷면이 2분의 1이죠.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된다. 요 얘기야. 그러면 요 1번과 2번을 합쳐서 총 동전 3번 던지는 거니까 요거 합쳐서 3이 나와야 합니다. 알겠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n회 반복하는 중 사건 A가 확률이 P야. 오케이? 확률을 P라고 하자. 사건 A가 R번 일어나는 확률이다. 라고 하면 뭐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났어. 그러면 P가 R번, 그 다음에 P가 아닌 거, 여사건이죠. 1-P가 N번 중에 R번 빼고 N-R번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거를 언제 일어날지 결정하는 게 NCR이다. 이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요거야. 사건 A가 R번 일어난다고 하면 A의 여집합은 N-R번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A가 R번, 그 다음 여집합이 N-R번 일어나는데 이제 언제 일어나는지도 결정해야 되니까 NCR이다. 그래서 NCR 곱하기 P의 R승, 요거 보통 Q라고 부르거든? Q거나 1-P라고 두거나 1-P의 N-R승. 요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항 정리로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통계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이 0일 때는 뭐야? 안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집합만 계속 일어나는 거야. 1-P의 n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이 n일 거. 그러니까 A만 n번 일어나는 거니까 P의 n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일단은 개념이고요. 요거 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오늘 끝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집니다. 독립시행이죠.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독립적이니까 독립시행이에요. 우리가 독립시행 단원이라서 독립시행이라고 푸는 게 아니고 뭐예요? 왜 독립시행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중에 짝수의 눈이 4번 나온다. 그럼 홀수는 몇 번 나오는 거야? 홀수는 2번 나오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한 번이 2분의 1인데 이게 4번, 홀수가 2번 일어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게 6번 중에 몇 번째에 일어날지, 그 4번은 몇 번째에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6C4 곱하기 2분의 1의 4승, 2분의 1의 2승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 곱하기 64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64분의 15다. 자,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나오는 거는 짝수는 몇 번부터 몇 번 나올 수 있어? 짝수, 홀수. 빵 1, 2, 3, 4, 5, 6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럼 6, 5, 4, 3, 2, 땡땡땡, 1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짝수가 2번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 그치? 이 경우야. 근데 얘가 더 쉬워 보이네. 그래서 전체에서 짝수가 몇 번만? 빵번, 그 다음 짝수가 한 번 나오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 빼기 짝수가 안 나오는 거는 홀수만 6번이니까 그냥 2분의 1의 6승일 거고, 짝수가 한 번만 나오는 거는 6번째에서 몇 번째, 6개 중에서 몇 번째 짝수 나올래? 결정하는 거 6일. 그럼 그때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승, 2분의 1의 1승, 그 다음에 홀수가 5번 나와야 되는 거죠? 홀수만 5번 나오는 거.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빼기 64분의 1과 그 다음에 64분의 6 해서 64분의 7이네요. 그럼 1 빼기 64분의 7이니까 64분의 57,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 간 사람 손? 손? 이해 안 가면 발, 카톡? 오케이. 현진이는? 오케이, 좋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있는 건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요거는 내일 해보기로 하고요. 숙제는 122쪽까지, 그리고 쌤도 맞춰서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감기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